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은 기린이분들을 위해서 2월에 있을 이벤트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 시작을 막상 했지만 주린이 입장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아직 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2월에 나름 굵직굵직한 경제에 관련된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경제 이벤트를 알려주는 컨텐츠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만나뵙게 되었군요. 앞으로 매월 1일에는 기릿&경제 이벤트를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편안히 1.5배속으로 들으셔도 무관한 심플한 영상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자마자 거의 첫 화면에 뜨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대한 단점이 있죠.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꼴 보기 싫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빽빽히 쌓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 출근길 지하철이 생각납니다. 아주 딱 들어가기가 싫죠. 이거 꼭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나와 상관없는 일들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자, 대충 보시면은 무슨 기업 실적 발표 예정, 무슨 기업 추가 상장, 무슨 기업 보호예수 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죠, 저에게는. 물론 그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몇몇 분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이거는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높은 확률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러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월요일, 오늘이죠. 롯데 칠성 음료 가격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공정위 SKT 제재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블루 아카이브 게임이죠. 일본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건설 관련주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 2월 4일에 건설 관련된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뉴스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5일에는 수소법이라는 게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롯데 칠성 음료 가격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 두부, 즉석밥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저 기릿은 한 달 전부터 1월 내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음식료 관련 주식들은 그 제품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식료에 관련된 주식들을 신중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주 어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심플하죠.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기린님, 저 원재료 가격이 어쨌든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 인상 전까지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면은 영업이익률은 안 좋아졌을 거고, 그동안 물건을 또 팔았으니까 지금까지 버는 것보다 못 버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단기적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정확히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음식료 주식들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원재료 가격이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기릿과 함께 하신 분들은 딱 이거 하나만큼 아실 거예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구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에그플레이션은 언젠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칠성사이다입니다. 이번에 6.6%를 올릴 건데 지금 원재료 가격이 다시 떨어졌네요. 다시 6.6%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 보셨나요?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아마 주주분들이 화를 낼 거예요. 아니, 미친 거야? 야, 그걸 왜 내려?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 너한테 배당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음식료주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씨 웃고 있죠. 왜냐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얼마나 올랐는데 칠성사이다 6.6% 상승, 펩시콜라 7.9% 상승, 마운틴듀 6.3% 상승, 밀키스 5.2% 상승, 레스비 6% 상승, 핫식스 8.9% 상승, 트랩이 6% 상승, 아이시스 8.0, 6.8% 등 평균 인상률은 약 7%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카리스웨트 편의점이나 오로나미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7.7% 20% 상승을 오로나미씨는 20% 상승을 했대요. 비타민C가 비싸졌나? 왜 이렇게 올랐지? 그리고 데미소다가 1,400원이요? 아니 500원이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뭔 1,400원. 네, 혹시 데미소다를 좋아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데미소다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풀무원에 있는 두부 콩나물도 10에서 14% 인상 예정이고, 샘표, 수산물 통조림 내정도 평균 2% 인상. 이거는 상대적으로 양반이군요. 동원 F&B 통조림은 13에서 16% 인상, 롯데리아 25종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 끝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최저임금 18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0만 원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가 20%씩 올라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20% 깎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죠. 자, 2월 3일 수요일에는 공정위에서 SKT 제재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SKT와 SK 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제재 착수. 혹시 SKT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여기 있더라고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 등을 주로 다루는 공정위 기업 집단국이 SK그룹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SKT의 흐름이 안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식, 좋은 주식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뉴스는 SKT 주주분들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50%에 가까운 구독자님들, 기린이분들은 사실 SK텔레콤이 돈을 벌게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왜죠? 맞습니다. 우리의 통신사가 거의 다 SK텔레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K텔레콤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 관련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월 4일 블루아카이브 일본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루아카이브는 다양한 학원 소속 학생들이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 RPG 장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욤귀욤하게 생긴 아이들이 나와서 이게 악당이겠죠? 기계 같은 거와 싸우는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이 게임이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다가 출시를 하는데 이것을 만든 회사가 있겠죠. 바로 넷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넷게임즈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게임즈는 넥슨 코리아가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서비스를 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기업 요스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보통 출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떨어질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에서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일이 막상 되면은 기대감이 해소가 되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혹시 넷게임즈를 들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월 5일에는 수소법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던진 수소산업 화두, 정부는 세계 첫 수소법 재정 지원, 수소법 바꾼다, 발전 구매 의무화, 무려 25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 수소법 내달 5일부터 발효라는 기사들이 있군요. 그래서 이 수소법이 잘 뭔지 모르실까봐 정말 심플하게 알려드리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수소법을 제정하였다. 수소 경제란 화석 연료가 고갈되어 새롭게 등장할 수소가 주 연료가 되는 미래 경제를 의미합니다. 수소는 열량이 내연기관 연료의 약 3배이며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차는 자동차의 매연, 배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탄소 제로를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도 개최했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만큼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수소법 제정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소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가 촉진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29개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고속국도 휴게소, 산업단지 등의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차 사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가 수소차를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도 하고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깜깜인 게 있었는데 왜냐면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공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차입니다.
수소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는 이제 정말 걸음마를 시작한, 걸음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어가고 있는 아기와 마찬가지죠. 그런 아기를 보살펴줄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수소는 신에너지로 전담 기관이 별도로 없었지만 이번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진흥, 수소 유통, 그리고 수소 안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수소 하면은 수소 폭탄 아닙니까? 그 무시무시한 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지정이 가능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였는데, 이걸 보고 아, 수소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소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관련주나 아니면은 수소법 관련주, 이런 거를 네이버에 직접 쳐보시고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한번 적은 돈으로, 이런 건 항상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여러분, 수소차를 우리가 언제 탈까요? 5년 안에 탈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거든요. 아마 5년 뒤에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깔리겠죠. 수소차가 그때 깔리진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수소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한 산업인데, 이 길이 나 10년 이상 투자할 건데,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희일비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번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증시가 박살이 났을 때 우리의 심장은 더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내 심장 어디 갔지? 막 찾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아직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장기 투자 쉽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미래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조금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련주를 투자를 할 때는 적은 돈으로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자, 2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정말 빠른 시간, 아마 내일 화요일날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국내 옵션 만기이며 대만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월 1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그리고 ITC 최종 판결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인데요. 많은 분들은 LG화학이 이길 거다라고 점을 치고 있지만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긴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폭락을 하냐,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는 2차 전지에 관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싸움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 기리시 한 3개월 전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릴 테니 그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깔끔하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MSCI 분기 리뷰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상으로도 다시 만나 뵙겠지만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이며 전 세계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이것은 1년에 4번 2, 5, 8, 11월에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2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2월 26일 날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 기업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 아나요? 삼성, 그거 말고는 모를 거예요. 현대차 하나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기업이 유명한데, 하지만 그거 두 개만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모건 스탠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우리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막 조사를 합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저 기업은 저렇고, 그거를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ETF처럼 바구니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이 바구니 하나 사. 그럼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모든 좋은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 그냥 너는 이걸 사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모든 큰 손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신흥국을 투자할 거면은 우리가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매 분기 2, 5, 8, 11월에 고심해서 하나씩 고르는 그 바구니를 사면 되겠구나 하고 그 바구니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3, 4개의 주식이 들어가고 3, 4개의 주식이 빠져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구니에 새로운 게 들어가면 그 바구니가 꽉 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 또 빠져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MSCI 편입 편출 종목을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큰 손들이 MSCI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면은 빅히트가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SKC, HMM 이런 기업들도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뉴스 기사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뉴스 기사와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내일까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1일은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휴장인데 홍콩은 조기 폐장, 그러니까 아침에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설 연휴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차례와 그 다음에 비대면 차례면 비대면 세뱃돈 또 받나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설 목금토일 또 푹 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일하면 우리 쉴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 자, 그리고 2월 세 번째 주로 바로 가겠습니다. 2월 15일에는 미국 증시 휴장 대통령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예정입니다. 제발 2월 14일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2월 15일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확진자가 한 50명대 정도로 그런 식으로 팍 줄어가지고 이제 걱정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너무 힘든 날을 보내지 않게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 18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BTS B 에센셜 에디션 발매할 예정. 2월 20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2월 15일에는 미국 증시 휴장 대통령의 날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 의회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을 모두 추모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매년 2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에선 여전히 조지 워싱턴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8일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에 있었던 FOMC 회의 있죠, 그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걸 왜 우리가 궁금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왜 금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왜 얘네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뉘앙스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은 FOMC 의사록 실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KB증권 5월 FOMC 경기 판단 문구 중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2월 19일에는 BTS B 에센셜 에디션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 나왔던 디럭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까지 약 269만 장이 팔렸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팔릴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런 포토카드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앨범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올 때는 새로운 신곡은 아마 안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측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빅히트 관계자는 선물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TS 팬들이거나 아니면은 빅히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빅히트 최근 연기금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월 네 번째 주 마지막으로 갑니다. 화요일에는 증시 휴장, 일왕 탄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사하면서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일본에서 일왕이 탄생한 날을 쉰다면은 그럼 만약에 이 일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일왕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생일로 또 바뀌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증시는 어쨌든 2월 23일날 휴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왕 탄생일이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왕이 죽고 다음 일왕이 나타난다면은 그 생일로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5일 목요일에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2월 26일 금요일에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라고 일단 적혀있긴 한데 하지만 현대에서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이 아니다, 이름을 버렸죠. 더 현대, 그리고 여의도점이면 여의도점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더 현대 서울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안에도 이런 식으로 예술적 감각을 조금 더 많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은 원래 창문이 없죠.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은 창문이 없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실은 어디인가에 막 숨겨져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또 불편하게 뺑뺑뺑 돌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옛날에 백화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창문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백화점 뺀 더 현대서울, 이름도 공간도 파격이라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점포명에서 과감히 백화점이란 단어를 지웠습니다. 사실 백화점이란 단어 좀 올드하죠. 그리고 점포명의 구, 동, 지역명이나 건물명 대신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점포명에 서울을 넣은 거는
국내 유통업계에선 처음 있는 시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밍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파격을 시도한다.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라는 공식을 깨고 전층에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천장은 모두 유리로 제작했으며 채광을 위해 천장부터 1층까지 건물 전체를 오픈하는 건축 기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백화점이 힘들어지는 건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다시 오게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미 백화점 뭔가 올드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돈을 쓰는 나이대가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직접 쇼핑을 하지 않죠.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에서는 전략을 바꿨죠.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 김에 쇼핑하게 하자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릴까요? 이때까지는 뭐 사고 싶은데 저 이번에 취업해서 옷을 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아울렛이나 백화점을 갔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오늘은 랜드마크인 더 현대서울을 가자. 저기 가니까 이쁜 거 너무 많더라. 아까 보시다시피 아트센터라든지 조형물, 건물의 이쁨,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간 김에 여기 이런 것도 파네. 그럼 이것도 사자라는 걸 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새로운 도전이 담긴 더 현대서울이 올해 말에 오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군요. 자, 지금까지 2월에 있을 이벤트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은 3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